저는 과연 10만 원짜리 립스틱을 사는데도 이렇게 특수 운송 업체를 써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렉스가 와서 좀 놀랐거든요. 택배차 안에는 경보기랑 CCTV, GPS, 금고 이렇게 있어서요. 이 립스틱을 사기까지 어떤 경험을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오즈만원 언니 모한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슈프림 영상에서 화알못이기 때문에 립 제품 많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코로나로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올해는 립 제품을 예년에 비해서 별로 안 샀어요. 근데 제 후배 중에 쇼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선배 이건 사셔야 합니다라고 되게 강추한 제품이 있거든요. 바로 이번 가을에 나온 한정판 에르메스 립스틱입니다. 에르메스 립스틱은 올 초에 처음 나왔고요. 그때 나오자마자 거의 품절이 됐어요. 에르메스가 처음으로 내놓은 화장품이기도 하고 10만 원 이하로 에르메스를 살 수 있는 게 향수랑 립스틱 이 정도거든요.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에르메스니까요. 그때 나오자마자 뷰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리뷰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. 후배가 저한테 추천한 그 한정판 립스틱 에디션은 95,000원. 그러니까 샤넬이나 맥 같은 데서 파는 립스틱 가격이 한 2배 정도거든요.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9,000원에 파는 롬앤 립스틱은 10개를 사고도 5,000원이 남는 돈이에요. 그래서 되게 갈등이 됐죠. 아니 어차피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립스틱을 바르지도 않는데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립스틱을 사야 하는가. 실제로 국내 유통업계 쪽이나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립스틱 매출은 상당히 줄었는데 민트, 껌, 그리고 이제 구강 청결제 이런 거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. 이 95,000원 갖고 가그린을 산다고 하면 정말 몇 통을 사겠어요. 그래서 이 립스틱이 과연 95,000원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사봤습니다. 이 에르메스 립스틱은 모든 에르메스 매장에서 팔지는 않아요. 한국에서는 4개 매장에서만 팔거든요. 제가 그중 한 군데를 갔는데 대기를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. 거의 10만 원 주고 립스틱을 사는데 2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나 약간 현타 같은 게 오더라고요. 에르메스가 최근에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나서 집에 와서 온라인 주문을 했죠. 배송료 포함 총 99,000원. 다행히 10만 원은 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불안하긴 했어요. 왜냐면 실물도 못 보고 이거를 사는 거니까 나한테 색상이 안 맞으면 어쩌지? 이런 걱정은 좀 있었거든요. 제가 이 립스틱을 구매해서 촬영 전날 발렉스 업체 직원한테 전달을 받았어요. 다른 에르메스 립스틱은 흰색, 금색, 검정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거는 한정판이어서 흰색, 하늘색, 자주색 이렇게 색 배합이 되어 있고요. 요 안에 있는 이 색은 로즈 옴브레라고 하네요. 그리고 제가 화알못이라고 했잖아요.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손등에 아무리 발라봐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품력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도 95,000원짜리니까 에르메스니까 그냥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제 정신건강엔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온라인 쇼핑하면은 그 배송 진행 상황을 다 이메일이나 카톡, 문자 같은 걸로 보내주잖아요. 에르메스도 주문 당일에는 문자랑 메일을 보내주는데 다음날에 전화가 왔어요. 내일 몇 시쯤 배송 가능한데 저보고 시간 괜찮냐고요. 에르메스가 쓰는 이 발렉스라는 특수 운송 업체는 그 현금이나 약간 고가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그런 업체래요. 태그호이어나 까르띠에도 발렉스로 운송을 하고 있고 신세계나 롯데도 최근에는 200~3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을 사면은 이 발렉스로 배송을 한다고 해요. 이 발렉스의 택배차 안에는 경보기랑 CCTV, GPS, 금고 이렇게 있어서요. 주로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고가품 운송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. 그리고 직접 주문자를 만나서 물건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택배처럼 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거나 그럴 위험도 없기는 하죠.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특수 운송, 명품 운송의 끝판왕은 롤스로이스인 것 같아요. 거기는 운송차에 롤스로이스 딱 한 대만 있고 그 주변에 그 롤스로이스를 다 볼 수 있는 통유리 케이스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안전 운송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움직이는 전시장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. 에르메스 가방이 사실 좀 가격대가 낮은 거는 300~400 이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다 1,000만 원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특수 운송 업체를 쓰는 게 이해가 가는데 저는 과연 10만 원짜리 립스틱을 사는데도 이렇게 특수 운송 업체를 써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렉스가 와서 좀 놀랐거든요. 제가 에르메스에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, 대체 이 특수 운송 단가는 얼마냐 물어봤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에르메스가 이런 보안에 특별히 예민한 건지 아니면 고객을 위한 특별한 경험에
신경을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남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에르메스가 2015년 12월에 한국에서 최초로 컬렉션 쇼를 열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그 초대장을 받았는데 날짜, 시간만 있고 어디로 오라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. 제가 물어봤거든요.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극비 상황이라면서 쇼 시작 전까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서울이냐 아니냐, 강남이냐 강북이냐 막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를 계속했고 다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랑도 대체 어딜까 의논을 했을 정도인데 진짜 쇼 직전에 어딘지 알려주더라고요. 장소는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이었습니다. 고려대 체육관 에르메스. 그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혀서 다들 내려서 걸어서 갔거든요. 그 추운 겨울날에 여자들이 2-3천만 원짜리 버킨백, 캘리백 같은 걸 들고 이만한 하이힐을 신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에르메스 쇼보다 그 광경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왜 에르메스가 쇼 장소 보안에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, 그리고 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쇼를 했는지 아직도 알 수는 없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렇게 에르메스가 사람들을 고생시켰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에르메스 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제가 이 립스틱이 왜 이 가격인지 궁금해서 에르메스가 낸 보도자료로 쓴 기사를 찾아봤어요.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. 때로는 화사하고 때로는 어두운 색조가 찰스 실러의 고요한 원근 화법과 존 레지스터와 아르두이노 칸타프로가 그린 정물과 집안 풍경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한 아름다움, 장 엘리옹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것이 이번 컬렉션만의 매력. 은피디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렇게 이해 못할 얘기를 써놓고 물건을 팔면 어쩌자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존 레지스터랑 장 엘리옹 그림을 떠올리니까 묘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. 장 엘리옹의 대표적인 추상 작품을 보면은 에르메스 이 한정판의 케이스 색과 전반적으로 비슷해요. 이 그림이 제가 좋아하는 존 레지스터 작품인데 제가 산 립스틱 케이스랑 색감이나 분위기가 묘하게 닮은 거예요. 이거 뭐야, MBTI처럼 내 성향 정확하게 맞추고 그러는 거야?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했거든요. 립스틱 하나 사면서 미술 공부까지 함께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문득 내가 이 95,000원을 내고 립스틱을 산 게 아니라 이 립스틱을 사기까지 어떤 경험을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발렉스 배송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과하다 싶으니 주황색 포장을 뜯는 거, 그리고 이 립스틱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떠올리는 이 모든 과정이 이 95,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에르메스는 원래 이런 예술적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기는 해요.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미술관이나 베네치아의 케링그룹이 갖고 있는 푼타델라 도가나 미술관이나 프라다 파운데이션은 정말 컬렉션이나 전시 기획에 있어서 진짜 톱이거든요. 그런데 이 브랜드들이 한국과 같은 로컬 시장에서 이런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거는 뭐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. 그런데 에르메스는 도산공원에 있는 매장 지하에 아틀리에 에르메스라는 그 작은 미술관을 열고 여기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. 간혹 어떤 분들이 여기는 뭐 에르메스에서 뭘 사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, VIP 고객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갈 수 있는 전시를 거의 연중 내내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더 고마운 거는 한국 작가를 발굴해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주는 거를 거의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거죠. 양혜규, 박이소, 서도호, 박창경과 같이 유명한 아티스트가 다 이 에르메스 미술상 출신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한정판 립스틱이랑 이 립스틱을 만드는데 영감을 줬다는 그 작가랑 작품을 보면서 에르메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쩌면 에르메스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립스틱을 만들었을 거란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. 은피디님 제 얘기 듣고 이거 에르메스 립스틱 살 거예요? 이거 한정판 아닌 거는 88,000원이고 리필은 거의 샤넬 하나 가격인데요. 뭐 이거 살 바에 샤넬 2개 산다고? 제가 95,000원을 들여서 이 립스틱을 사보니까 예상대로 가성비는 안 좋고요. 만약 아까 얘기한 작가 4명 중 1명이라도 너무 좋아서 그와 관련된 오브제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가심비로서는 조금 인정할 만합니다. 어쨌거나 립스틱 하나를 팔아도 이렇게 세상 진지한 에르메스를 보고 있으면 이 브랜드가 왜 다른 명품 브랜드랑 차별된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것도 같아요.